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야 되는데 출산율 또 고령화 이런 게 일본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폭락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집값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빚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또는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는 걸까요? 혹은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까요?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죠. 일본도 심각하고 우리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빈집들이 우리나라도 한 150만 가구가 빈집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방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천만이 넘죠. 1000만 가구가 넘죠. 이처럼 인구가 이제 자꾸 주는 현상인데 지금 0.7 이렇게 인구 출생률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고 또 정부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만큼 출생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0.7 또 0.6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가 소멸되는 도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도시가 있을 때 지방 같은 데는 거의 산간지대죠. 산간지대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산간지대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그 주택들이 다 흉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산간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집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야 되는데 출산율 또 고령화 이런 게 일본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출산율도 너무 줄어들고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이제 통계가 보면은 10년 후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10년 후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또 고령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빈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100%가 넘어요. 근데 이제 도시 중심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투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또 신생아 수도 자꾸 줄어서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한 반에 반씩 준다고 그래요. 그 학교 전체가 반씩 준다고 그러고 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하고 어떻게 될까? 일본처럼 될 거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일본처럼 되는 것만 돼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일본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과거에 2위였었고 지금도 한 4등 이렇게 그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10위권 박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저출산과 이런 빈집 문제 또 고령화 사회를 따라가게 되면 일본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폭락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들 과거에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GDP 경제 대국을 가지고 했을 때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그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서 경제 강국의 길, 일본처럼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시장이 안 좋아져도 이런 경제 대국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집값 또 저출산 집값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가 3,000조가 넘잖아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빚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또는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부동산은 돈이 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돈이 된다. 특히 집이 돈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오면 양반과 상놈이 있죠. 그래서 양반 중에 특수층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집을 소유하고. 이런 거 조선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개발도상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과거에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빚을 내서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몇 배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후가 보장될 수도 있고
그 폭등된 집값을.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나중에 집값이 그만큼 상승해야 부동산을 무리해서 살 수 있는데, 무리해서 사가지고 또 가질 수 있는데, 만일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을 무리한 빚을 내서 샀을 때 나중에 집값은 떨어지고 빚만 남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거든요. 불패 신화. 일본도 부동산 불패 신화였잖아요.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또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일본은 엄청난 사태를 경험했죠.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심리는 집은 이용하는 거지 절대 소유해서 투자나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가 완전히 박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리 상태가 아직도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뭐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하죠.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무리해서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빚을 내서 사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산다는 거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중국도 엄청나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치어댔겠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중국이 그랬죠. 그래서 건설회사들한테 막 집 지으라고 그러고 또 집 사는 사람한테 막 7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사라고 그래요. 집이 남아도는데도, 여기서 집이 남아돈다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집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집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때려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들은 대부분 투자 수요, 투기 수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여의도 면적만한 그 아파트 단지가 텅텅 빈 아파트들이 중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지었지만은 나중에 수요가 부족해서 집이 텅텅 빈다는 것은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는 그 집을 분양받으면 들어가 살기 때문에 빈집이 안 생기지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임대 놓는다든가 나중에 차익을 노린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들이 지금 텅텅 남아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 중국의 거대한 건설회사들 1위 건설회사까지 무너져버리는, 부도가 나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값의 폭등은 결국은 중국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집착을 굉장히 하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일본과 중국만 봐도 그래요. 일본하고 중국을 봤을 때 우리는 그쪽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지금 폭등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가 과도한 수요를 창출하다든가 뭐 중국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은 수요를 창출하지 말고 부동산 값이 앞으로 떨어져줘야 지속적으로 떨어져줘야 일본과 중국과 같은 전철을 안 밟는다는 거예요. 빚 가지고 사가지고 일시에 폭락해버리면 그런 나라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 꼭 따져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집을 살 때는 그 부담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빚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집을 살 때는 결국은 로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일단 가까워야 되잖아요. 멀면 안 되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를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쾌적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출퇴근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사야 되고 또 부담 능력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부담 능력을 좀 무리하게 뭐 대출 받아서 산다든가 이런 거. 과거에는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하면 나중에 집값이 몇 배 뛰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살 때는 가장 따져봐야 될 거는 집값이 급등해서 앞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지역 위주로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근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여기는 사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과거에 뭐 부동산 뭐 상담을 할 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부동산을 할 때는 어디 사는 게 제일 좋느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을 사라. 제일 중심집을 사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지를 사라는 거죠. 부동산은 중심지 값이 올라가고 외곽 지역은 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중심지는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점점점 첨탑 상태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싼 집을 사라 이렇게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없고 또 부동산 침체가 되면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침체가 오면은.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뭐 신규 분양도 있고 또 기존 집을 여러 가지 살 수 있는데 최근 2, 3년 앞으로 2, 3년 정도는 집값이 저는 하락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값도 올라가죠. 전세값의 상승은 나중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빌라 있잖아요, 빌라. 우리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택은. 아파트는 한 반 정도 조금 더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주택에서. 근데 빌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 달던 분들이 돈도 떼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빌라가 그래서 전세를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빌라에서 살던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파트로 몰려들어서 월세, 전세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는 그 빌라나 이런 데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빌라나 뭐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데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지 않느냐. 빌라 전세 사기가 당할 정도로 또 속아서 살 정도로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파트 쪽보다도 지금 빌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죠. 전세 사기 문제로 빌라는 굉장히 싼 값으로 나와요. 또 경매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뭐 반의 반값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빌라 값이. 그러나 빌라도 앞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빌라에도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전세 사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각인돼 있어요. 심리적인 패닉 상태이거든요. 빌라는 사면 안 된다. 또 빌라에 전세를 살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전부 아파트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값도 막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도 빌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빌라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